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집합 A하고 서로소 관계에 있는 집합을 찾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안 보이네. 자, 서로소 집합 A와 서로소 관계에 있는 집합을 찾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A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집합 A를 한번 구해보면, 자, X에 대한 원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자, 원소 X는 1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소수라고 하네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A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A라고 하는 것은, 자,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2부터 시작하겠네요. 2는 소수, 3도 소수, 5, 그 다음 7, 다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죠. 그 다음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이렇게가 되겠죠. 11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럼 11은 없어지고. 자, 그 다음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자, 원소에 대한 설명이죠. 이 부분은 원소 자리예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2의 양의 약수. 자, 그러면 1 하면 여기가 12가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 2하고 여기는 6 약수니까, 그 다음 3하고 4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C는 이미 나와 있네요. 1, 2, 3, 6 이렇게죠. 그 다음 D는 X/X는, 자, X에 대한 설명이네요. 2보다 크대요. 그리고 10보다 작은 짝수이네요. 그러면 짝수니까 4, 6, 8, 1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B는 4의 양의 배수죠. 그러면 4, 8, 그 다음 12, 16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집합 A가 기준이죠. 이것과 서로소 관계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소라는 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죠. 자,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바로 보이네요. 2하고 2가 한 개만 있어도 서로소가 아니죠. 그럼 B는 탈락. C도 여기 2 바로 보이네요. 그러면 공통인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탈락. 자, D번 한번 보죠. 4, 6, 8. 여기는 4도 없고 6도 없고 8도 없네요. 자, 그러면 얘는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 한번 볼까요? 4, 8, 12. 여기는 4도 없고 8도 없고 12도 없네요. 자, 여기도 16. 자, 여기 4도 8, A번에 4도 없고 8도 없고 12도 없고 16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집합 A하고 집합 D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집합 A하고 집합 E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서로소인 것은 집합 A와 서로소인 것은 집합 D하고 집합 E. 이렇게가 서로소 관계에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때 요 첫 번째 집합이 이런 형태고 교집합이 4, 7, 그 다음에 A, B의 차집합이 1, 5, 8 일 때 집합 B는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전체 집합 U를 그려놓고, 자, U에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걸 다 쓰면 조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어차피
이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 집합 A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도록 그려볼게요. 자, A에서 차집합 B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뭔가요? 1, 5, 8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4, 7이라 하네요. 교집합은 여기 부분이죠. 4하고 7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A와 B의 합집합. A와 가로부터 항상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자, A와 B의 합집합. 이 전체죠. 이 전체. 그것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쪽 부분. 그게 2하고 3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을 처음에 뭐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 얘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쭉쭉쭉쭉 5, 6, 7, 8, 9, 10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부분을 우리가 채우면 되죠. 우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원소들을 다 기입했죠? 그럼 나머지는 다 B집합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1 여기 있네요. 2 여기 있네요. 3 여기 있고 4 여기 있고 5 여기 있고 6이 없죠. 그럼 B에 6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7 여기 있네요. 8 여기 있네요. 9가 없죠. 자, 그럼 여기에 9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 이하니까 10까지는 포함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가 10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집합 B는 전체 원소가 얼마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만큼까지도 집합 B의 원소에 해당되죠. 자, 4, 6, 7, 9, 10 이렇게가 집합 B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풀면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수학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집합 A라는 것이 원소가 2, 3,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집합 B라는 것은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럴 때 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2하고 5래요. 그럴 때 문제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죠.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해결해야죠. 자, 집합은 그림으로 해결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림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죠. 자,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A, 집합 B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 안에 원소들을 채워 넣죠. 자, 2, 5가 공통인 부분에 존재하니까 2, 5 이렇게 넣죠. 그러면 자, 집합 A를 봤을 때 2가 A 안에 존재하죠. 그죠? 3은 없으니까 여기에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집합 여기 원소 5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A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자, A제곱 플러스 4는 5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이거를 4를 자,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 빼기 4가 되니까 1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루트 1은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if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가 2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B는 아직 활용 안 했죠. 자, 따라서 if A가 플러스 1이면 then 그러면 그때 자 플러스 1을 다 대입해봐요. 그러면 A는
2, 3, 1 대입하면은 1, 1에다가 4 더하면 5. B는 어떻게 되나요? B에다가도 다 1 대입해봐요. 1 더하기 1은 2, 4,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A의 원소 공통되는 게 2하고 5가 존재하네요. B하고 그럼 2, 5 집어넣고 A의 3, B의 4. 괜찮을 것 같은데요. A는 1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우선 A는 플러스 1. 자,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 괜찮다. 두 번째, if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then 그때는 A 한번 원소를 구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식에다가 집합 A에다가 집합 A 여기 있죠? 자, 집합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3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거기다 4 더하면 5. B에다가도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은 0. 그 다음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거기에 3을 더하면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집합 A, 집합 B. 자, 2가 공통이 아니죠. 공통이 아니죠. 2가 없죠. 2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그 다음 5. 5도 공통이 아니네요. 그럼 5. 그 다음 이건 사실 어떤 관계예요? 모든 원소가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A와 집합 A와 집합 B의 공통되는 부분, 교집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에서 주어졌죠.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어때요?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위의 조건을 성립하지, 문제의 조건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A는 플러스 1. 여기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이어서 계속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이 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A는 U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집합 A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성립. 자, 항상 성립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성립하려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 U. 집합 A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집합 A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죠.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바깥 부분이죠. 그죠? 바깥 부분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nothing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자, 집합 A가 nothing, U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파이, 아무것도 없죠. 자, 집합 A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죠.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두 번째, 자, A와 B의 합집합이 있대요. 자, 그러면 집합 A, 집합 B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도 어떤 그림을 그려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상 성립한다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A, B의 합집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전체죠. 그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이 전체가 어떻게 조그만 여기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반대여야죠. 자, 집합 A라고 하는 건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올바르게 고치면. 자,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A, B의 교집합이라네요. 그림 그리면 되죠. A와 B의 교집합. 바로 이 부분이죠. 그게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집합 B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교집합 부분, 여기는 집합 B에 포함되게 되죠. 속하게 되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옳게 고쳐니까 똑같죠. 그래서 3번은 고칠 게 없다. 참이다. 자, 4번 한번 풀어보죠. 자, 이 표현은 우리 많이 봤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자, 그 표현 봤잖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 표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자, 바꾸면 전체 집합, 차집합, B집합이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집합 B를 빼버리면 남는 건 뭐예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올바르게 고치면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우선 전체 집합이 존재하네요. 그럼 그리면 되죠. 전체 집합이 있군. U. 그 다음에 A, B의 합집합이죠. A와 B의 합집합. 어딘가요? 이 전체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인가요? 자, 기준이 항상 앞에랬죠. 앞에. 자, 어떻게 전체 집합이 이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반대겠죠. 자,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친구는 뭐의 부분 집합이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문제 풀어봅시다.